자, 안녕하세요. 광합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Light Independent Reaction, 소위 암반응이라고 하는 광비의존적 반응에서 최종 산물로 뭐가 나왔어요?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몇 개가 나왔죠? 6개가 나왔죠? 6개. 6개 중에서 5개는 다시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켈빈 사이클, 켈빈 벤슨 버썸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그 최초의 CO2를 만나는 물질인 뭐였죠? 네, 5탄당인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재생산해야 되고 6개 중에 5개는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6개 중에 5개는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재생산하고 6개 중에 1개는 설탕, 전분 등을 만든다. 흔히들 포도당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포도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분이나 설탕을 만든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글리세롤을 백본으로 했으니까 탄소가 몇 개겠어요? 3개겠죠. 3개. 탄소 3개. 탄소 3개짜리가 5개. 그러면 3 곱하기 5는 탄소는 15개, 15개의 탄소가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따라서 3개의 5탄당. 5탄당은 탄소가 5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5하고 5 곱하기 3은 같죠? 탄소 개수가 보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1개의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는 설탕이나 전분을 만들게 된다. 자, 이 짜증나는 복잡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부터 따라와야겠죠? 자, 따라온다. 자, 보시면은 자,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어디서 처음 배웠죠? 예전에 해당 작용을 배울 때 두 군데 인산화된 6탄당인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쪼개지면서 알돌레이즈에 의해서 쪼개지면서 3탄당 2개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하고 다이하이드록자세톤 포스페이트로 변하죠. 얘네들은 인터컨버터블 상호 전환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 5개 중에서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5개 중에서 2개는 뭘로 바뀐다? 트리오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에 의해서 등가인 거의 에너지 함량이 같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로 바뀌게 돼요. 5개 중에 2개는. 자,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 2개가 만들어졌죠. 2개 중에 하나는, 그쵸, 누구랑 만날까? 해당 작용의 역반응처럼 되겠죠?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하고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해당 작용의 중간 물질이죠. 그럼 얘는 프럭토스 6 비스포스페이트로 포스페이트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가 되죠.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 다시 그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역반응을 가는 거죠. 그래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가 되고, 그러면 얘는 다시 누구랑? 첫 번째 있던 지금 2번하고 3번 5개의 글라이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중에서 2번하고 3번이 만나가지고 6탄당 프럭토스가 생겼어요.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생기고, 그 녀석이 다시 포스페이트를 하나 떼어놓고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로 바뀐 후에 똑같은 6탄당에 포스페이트 하나 붙은 놈이랑 여기 3탄당에 포스페이트 하나 붙은 놈이랑 3탄당인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하고 6탄당인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를 섞어서 탄소 3개짜리하고 탄소 6개짜리를 섞어서 트랜스 케톨레이즈, 케토 그룹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탄소 3개짜리하고 탄소 6개짜리를 섞어서 탄소 4개짜리와 탄소 5개짜리를 만들어낸다. 탄소 5개짜리를 왜 만들어낼까? 왜?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스텝에서 해야 할 일은 6탄당인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5탄당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탄당하고 6탄당 섞어서 탄소가 9개인데 걔를 4개와 5개로 나눠서
4탄당짜리 하나 만들어요. 에리트로즈 포스페이트 그리고 질룰로즈 5-포스페이트가 만들어져요. 탄소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그쵸?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떻게 섞여가지고 이 친구하고 3탄당하고 6탄당하고 어떻게 섞여가지고 여기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이거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외우라고 하지 않고 시험 때는 가로넣기 문제 정도 나올 텐데 2020년 12월에 보게 될 왕십리 모 학교의 기말고사는 분명히 오픈북일 테니까 다 외울 필요 없겠죠. 뭘 알면 될까? 그럴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교강사는 뭘 내고 싶어 할까? 자, 4탄당하고 5탄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5탄당은 어디로 갈까? 5탄당은 쉽게 질룰로스 5-포스페이트는 리뷸로스와 질룰로스는 서로 에피머가 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피머라고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죠. 에피머. 스테레오 아이소머 중에서 스테레오 아이소머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배웠었던 뭐 글루코즈의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모두 몇 개냐? 카이랄 카본이 4개니까 2의 4은 뭐 16개다. 그러면 그걸 다 16개를 글루코즈의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카이랄 카본 비대칭 탄소가 4개 있으니까 비대칭 탄소 4개 중에서 3개의 컨피그레이션 같고 하나만 다른 놈, 2개는 같고 하나만 다른 놈, 또 이렇게 3개만 다른 놈, 뭐 저렇게 3개만 다른 놈,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16개를 모두 글루코즈의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에피머는 뭐냐? 그 카이랄 카본 중에서 4개 중에서 한 군데만 차이가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복잡한 독소르비신이라는 항암제인데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OH가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었죠. 여기는 밑으로 내려와 있고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중심 탄소, 이 탄소 하나에 대해서만 컨피그레이션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그러한 스테레오 아이소머 쌍을 에피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피머는 곧 스테레오 아이소머의 부분 집합이겠죠. 그죠? 질룰로즈와 리뷸로스는 서로 에피머. 자, 보시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5. 탄소 5개 중에서 여기 세 번째 탄소가 질룰로즈는 왼쪽에 있는데 리뷸로스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에피머. 리뷸로스 5-포스페이트 에피머레이즈, 에피머를 만드는 효소죠. 여기서 리뷸로스 5-포스페이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 만들어졌죠? 3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만들었어요. 나머지 2개는 어디서 만들까? 따라가 보죠. 다 5개짜리 아까 기억나죠? 그게 직접 에피머레이즈에 의해서 리뷸로스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거 4탄당 에리트로즈 포스페이트 에리트로즈 4탄당은 다시 아까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5개 중에서 2개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프럭토즈 1,6-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 데 쓰였으니까 하나의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가 남죠. 자, 탄소 4개짜리와 탄소 3개짜리를 이번에는 알돌레이즈, 똑같은 알돌레이즈 갖다 붙이는 거예요. 2개를 붙이는 거, 붙이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죠. 이번엔 붙여요. 탄소 3개짜리와 탄소 4개짜리가 만나니까 자, 7탄당, 평소에는 무척 만나기 힘든, 생화학 교과서에서 무척 만나기 힘든 아주 재미있는 7탄당. 자, 이름만 봐도 뭐 헵타 뭐 이런 것들이 다 7을 의미하는 거죠. 세도 헵출로우즈 7탄당이라는 처음 보는 그러한 당이 나타났어요. 7탄당 세도 헵출로우즈 1,7-비스포스페이트. 얘를 2개 합치면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얘가 여기 공격을 하면서죠. 여기 공격을 하면서 딱 이어지면서 OH로 도망가고, 그죠? 이렇게 케토슈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1번 탄소와 7번 탄소에 인산이 붙은 세도 헵출로우즈 1,7-비스포스페이트. 아마도 가장 유명한 7탄당 중에 하나 세도 헵출로우즈 1,7-비스포스페이트인데 여기서 인산이 2개 있는 게 필요 없으니까 인산 하나를 잘라내서 뭘 만든다? 세도 헵출로우즈 7-포스페이트. 자, 7탄당이 만들어졌으니까 5탄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5탄당 2개를 만들려면은 탄소가 10개가 필요하죠. 7탄당이 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위에 있는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다시 가져와서 5번째 걸 가져와서
얘하고 다시 리셔플을 하면 돼요. 세도 헵틸로즈 7 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를 떼어버리는 이유는 포스페이트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왜? 여기 위에도 하나 있으니까. 그죠?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세도 헵틸로즈 7 포스페이트. 탄소 7개짜리와 탄소 3개짜리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가 만나서 리셔플링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5탄당 2개가 만들어지겠죠? 3 더하기 7은 10. 10을 둘로 나누면 5.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놈은 질룰로즈 5 포스페이트. 아까 나왔던 질룰로즈. 그리고 밑에 있는 놈은 뭐지? 리보스. 우리 RNA에 쓰이는 5탄당 리보스 5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져요. 질룰로즈와 리보스. 세도 헵틸로즈를 나누면 세도 헵틸로즈 17 비스포스페이트를 포스페이트를 떼어내서 세도 헵틸로즈 7 포스페이트로 만들고 얘를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하고 만나게 해서 탄소 10개짜리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난 후 딱 반으로 자르면은 나머지 반쪽 한쪽 반쪽은 질룰로즈 5 포스페이트가 되고 나머지 반쪽은 리보스 5 포스페이트가 된다. 자, 리보즈와 리뷸로즈는 아이소머예요. 일단 리보즈는 이게 알도슈가죠. 알데하이드가 있고 리뷸로즈는 알데하이드가 없죠. 이렇게 얘네들은 그냥 아이소머예요. 에피머처럼 간단하게 요거 OH 위치만 바꿔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 질룰로즈와 리보즈는 OH 위치, 여기 OH 위치, 여기만 다르죠? 하나 여기 오른쪽에 있고, 여기는 왼쪽에 있고, 그렇죠? 걔네들은 에피머라고 하는데, 리보스와 리뷸로즈는 에피머가 아니고, 아이소머예요. 아이소머. 하나는, 리보스는 케토슈가, 알도슈가, 리보스, 알도슈가, 그리고 리뷸로즈는 케토슈가. 그래서 두 개 사이를 바꿔주는 리보스 5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가 있어요. 아이소머레이즈. 그러면, 리보스 5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 포스페이트가 두 개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다 ATP를 써가면서 ATP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죠? ATP 에너지를 써가면서 세 개니까 ATP가 3개 필요하겠죠? 여기 포스페이트를 붙여서 여기에 붙여서 1번 탄소에 붙여서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이 사이클의 이 탄소 고정 사이클의 첫 번째 탄소를 켈빈 벤슨 버썸 사이클의 첫 번째 스텝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몰레큘인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최종적인 엔자임의 이름은 포스포리뷸로 카이네이즈, 포스포레이션이 된 리뷸로즈를 한 번 더 포스포레이션 시킨다. 그래서 포스포리뷸로 카이네이즈죠. 교수님,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앞에 이제 나온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의 재생산 경로를 다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5개짜리를 갖다가 일단 탄소 3개짜리 5개를 갖다가 그렇죠? 여기서 대충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이거를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하고 인터컨버터블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모양의 블락을 만들기 위해서 알도슈가인 글리세롤 알데하이드를 케토슈가인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로 바뀌는 과정이죠. 3개 중에서 2개만 바꾼다. 2개 중에서 하나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가 만나가지고 6탄당이 만들어진다. 6탄당이니까 6탄당의 프럭토즈가 만들어지니까 프럭토즈하고 다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탄당하고 만나가지고 리셔플링을 하는 거죠. 6 더하기 3은 9니까 4 더하기 5가 나온다. 4 더하기 5. 탄소 5개짜리 질룰로즈는 다시 최종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목적인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로 만들어지고, 탄소 5개짜리 말고 남은 거 있죠. 탄소 4개짜리 에리트로즈는 탄소 4개짜리, 저 위에 있던 탄소 3개짜리 놈하고 다시 만나서 탄소 7개짜리 세도 헵틸로즈를 만들어내고, 세도 헵틸로즈는 탄소 7개니까 저 아직도 위에 하나도 남았어요. 맨 위에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가 더 남았으니까 3 더하기 7 10이 되죠. 둘이 쪼개지는데 하나는 질룰로즈, 하나는 리보스로 쪼개진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리뷸로스로 바뀌게 돼서 리뷸로스 5 비스포스페이트가 3개 만들어진다. 3개. 그쵸? 하나는 3 플러스 3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여기 9를 4하고 5로 나누면서, 또 하나는 7 플러스 3을 2개로 5로 나누면서, 그죠? 거의 외운 거랑 다름없죠,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너무 쉬워요, 그죠?
걱정하지 마. 내가 십몇 년 교수 생활하면서 저거 다 외우라는 시험 문제 낸 사람 본 적도 없어. 하지만 빈칸 채우는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탄소 3개짜리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5개짜리 분자가 이리저리 리셔플링해서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3은 9, 9 빼기 5는 4, 4 더하기 3은 7, 7 더하기 3은 10, 10 나누기 2는 5 이런 식 그죠? 문제 다 기억나시죠? 스텝이 내 모양으로 바꿔 막 툭탁툭탁 하면서 결국은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 3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 너무나 중요하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켈빈 사이클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칼슘 받게 칼슘이 아니라 좀 전에 칼슘 뭐 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자 CO2 고정 CO2를 받기 위한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계속 만들지 못하면 켈빈 벤슨 버스함 사이클을 돌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벌써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6개 중에서 5개만 시작 물질의 재생산에 사용되고 나머지 하나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는 전분이나 설탕과 같은 저장 물질을 에너지 저장 물질을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한 분자가 수크로우즈 설탕 또는 전분을 만드는 과정을 볼까요? 자 보도록 하죠. 벌써 잊어버렸니? 안 잊어버렸죠, 그죠?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6분자 중에 5분자는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재생산한다고 했고 하나의 분자는 설탕과 전분을 만든다고 했잖아. 자 하나 있으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비율이란 얘기죠, 그죠? 60만 개 있으면 60만 개 중에 50만 개는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 30만 개 만들려고 쓰이고 나머지 10만 개는 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또 그런 거 물어보시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지금 10몇 년 되는 동안 딱 한 번 있었으니까 아마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또 한 명 생길 거예요. 그죠? 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애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다만 비율이 6개 중에서 5개는 저쪽에 쓰이고 1개는 수크로우즈나 스타치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글리세랄데하이드 얘가 또 뭘로 당연하겠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파스페이트 저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등가 교환이니까 에너지가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트리오즈 파스페이트 아이소모레이즈에 의해서 언제나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파스페이트 얘네들이 상호 전환 돼서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합쳐져 가지고 뭘 만들기 위해서 프럭토즈 1,6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죠? 자,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프럭토스 1,6 비스파스파테이즈 나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포도당 세합성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관여했던 그러한 엔자임이죠. 비스파스파테이즈니까 파스페이트를 떼어서 어디서 1번 탄소에서 떼어내서 프럭토스 6 파스페이트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포도당 세합성과 같은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당 세합성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서 프럭토스 6 파스페이트를 글루코스 6 파스페이트로 만들죠. 그리고 전분에 붙이기 위해서 자, 전분 스타치 뭘로 이루어졌어요? 알파 1,4 글라이카스틱 본드 글루코즈가 1번 탄소와 또 다른 옆에 있는 글루코즈의 4번 탄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1,5 글라이카스틱 본드라고 하죠. 그래서 1번 탄소에 파스페이트가 붙어 있어야지 그 파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죠?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에 다른 똑같은 글루코즈가 와서 연결될 수 있겠죠. 왜? 1번 탄소하고 4번 탄소가 연결에 가담하니까 6번 탄소의 파스페이트를 가지고 있는 글루코스 6 파스페이트보다는 글루코스 1 파스페이트로 전환을 해야지.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일인 것 같지만 다리에 있는 혹을 떼어다가 머리에 붙이는 것 같은 큰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분자 수준에서는 간편하게 일어나요. 글루코스 6 파스페이트가 글루코스 1 파스페이트로 전환이 된다.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포스포글루코뮤테이즈 모양을 바꾸는 효소다.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가 됐어요. 누가?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가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로 바뀌고 다시 1번 탄소의 인선에 붙어있는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로 바뀌게 돼요. 자, ATP에서
ADP만 글루코스에 붙인다. 재밌죠? 자, ATP에서 포스페이트가 보통은 하나 떨어지는데 두 개가 떨어지니까 얘는 뭐가 될까? AMP. AMP인데 AMP가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에 이 포스페이트 부분에 결합해요. 그러면 AMP는 포스페이트가 하나인데 원래 가지고 있던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 가지고 있던 포스페이트에 연결되면서 ADP가 돼요. AMP가 ADP가 돼요. ADP 글루코스. ATP에서 ADP만 떼어내서 글루코스에 붙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ATP에서 AMP만 붙여서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에 붙인다. 뭐 이거랑 맞는 얘기죠.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면은 ADP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일종의 캐리어예요. 캐리어. ADP가 왜 붙어 있냐? ADP가 떨어져 나가면서 역시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글루코스가 쭉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죠. 스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글루코스가 N개 결합된 스타치. 그리고 요 ADP 글루코스에서 ADP가 떨어져 나가면서 글루코스 N 플러스 1 나는 글루코스가 하나 더 붙은 전분이다. 자, 여기까지는 다 따라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은 어디서 일어난다? 스타치를 합성하는 반응은 바로 엽록체의 스트로마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엽록체 안에서 저장이 돼요. 엽록체 안에서 저장이 되고 물론 밖으로 나가서 저장이 될 때도 있지만 이걸 만들어내는 반응은 어디다? 엽록체의 스트로마 안. 스트로마 안이 뭔지 알죠? 가장 큰 빈 공간. 거기서 전분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전분 봤죠? 전분. 자, 전분의 합성이 주로 엽록체의 스트로마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지? 나는 앞 페이지에서 출연했었던 전분 합성을 위한 활성화된 단위체 Activated Monomer인 ADP 글루코즈야. 1번 탄소의 ADP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예, 누클레오타이드 맞아요. 얘가 떨어져 나가면은 여기 공명이 일어날 때니까 그죠? 에너지가 필요한 중합 반응을 폴리머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ADP 글루코즈가 스타치 합성을 위한 모노머이고 이 모든 리액션은 이 엽록체의 스트로마 안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부터 설탕, 수크로우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설탕은 주로 식물세포의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스타치, 녹말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엽록체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설탕은 어디서 만들어요? 세포질에서. 3탄당인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 똑같은 놈들이죠. 그죠? 얘네들이 결합해서 엽록체에서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질로 나가서 6탄당을 합성하게 된다. 즉 6탄당을 만드는 엔자임 수크로우즈 바이오신테시스, 수크로우즈 생합성에 관여하는 엔자임들은 어디 있다?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약간 바뀐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 얘네들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 나오면 또 뭐 할까? 뻔하죠.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가 만나면은 두 개가 알돌레이즈에서 본드를 붙여가지고 프럭토즈 1,6-비스포스페이트 탄소 6개짜리 다시 그 글루콘 니오제네시스의 반응과 같죠. 자, 포스페이트가 두 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를 떼어내서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를 만들고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와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는 두 개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죠. 역시 이것도 엔자임 반응에 의해서 한 큐에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 왜 6번에서 1번으로 바뀌었나? 결합이 일어나는 쪽이 1번, 4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포스페이트를 떼어내야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 어서와 ATP, GTP는 봤어도 UTP는 처음이지 액면가가 같은 고에너지 분자야. 뭐가 같아요? ADP나 GTP나 CTP나 TDP나 UTP나 에너지는 다 같다. 여기서 UTP가 쓰여요. 똑같이 여기 포스페이트 두 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UDP 글루코즈가 돼가지고 UDP 글루코즈가 글루코즈와 프럭토즈가 만난 게 뭐죠? 바로 설탕이죠. 설탕. 그쵸? 수크로즈. 이쪽에 있는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와 만나서 UDP 글루코즈가 만나서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와 UDP 글루코즈가 만나서 UDP가 떨어지면서 글루코즈와 프럭토즈가 합쳐져서 나 수크로즈 완성. 설탕이 만들어지는 거죠. 많은 종류의 작물들이 설탕으로 저장을 하고 있죠.
녹말로 저장하고 있는 작물들도 있어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뿌리에. 그것도 뭐 맛있긴 하지만 그렇게 달콤한 맛이 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교수님, 광합성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합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로 합성되는 건 전분하고 설탕이네요. 그쵸? 포도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UTP나 ATP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설탕이나 전분으로 저장할까? 그냥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저장하면 안 돼?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로 저장하면 안 돼?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삼탄당인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다. 포도당은 설탕이나 전분을 만드는 과정의 중간 생성 물질일 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글루코즈는 알도슈가고 프럭토즈는 케토슈가다. 각각 알데하이드 그룹과 케토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다른 분자들을 찝쩍거릴 수 있죠. 반응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묶어놔야지 안정화된다. 쭉 묶어놓으면은 글루코즈는 1번 탄소에 알데하이드가 있죠. 그거를 고리형으로 만들어서 글라이커시틱 반드로 옆에 있는 다른 글루코즈의 4번 탄소와 서로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반응성이 많지 않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쭉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죠. 수크로즈, 나는 포도당, 나는 과당. 그쵸? 얘네들이 이 글라이커시틱 본드로 연결되어 있죠.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요. 보면 잘 녹게 생겼는데 아무리 치수성인 분자도 쭉 너무 연결해서 너무 부피가 커지면 물에 안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치의 경우는 물에 잘 안 녹는다. 자, 케토슈가와 알도슈가는 열린 형태와 고리 형태 두 가지로 존재 가능하다. 이제 글루코스죠. 이렇게 열린 형태 그리고 루잉 형태. 대부분이 고리 형태로 존재하지만 일부 열린 형태로 전환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스텝을 딱 이렇게 길게 쭉쭉 뻗어서 이렇게 그렸지만, 저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반편이지 실제로 이 리니어한 형태하고 짝대기 형태하고 고리 형태의 밸런스는 어느 쪽으로 치워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뭐라 그러지? 치우쳐져 있어요. 그죠? 고리 형태로 치우쳐져 있죠. 이쪽이 화살표가 훨씬 크죠. 케토슈가나 알도슈가는 열린 형태와 고리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존재 가능하다. 대부분이 고리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게 어차피 아무리 화살표가 작아도 이쪽으로 안 가는 건 아니니까 이쪽으로 안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글루코즈로 바뀌게 되면서 케토 그룹이나 글루코즈가 아닌 경우에는 알데하이드 글루코즈의 경우 알데하이드 그리고 다른 당의 경우는 케토 그룹 같은 게 노출되어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변할 수가 있다. 자, 식물이 잎에서 만든 전분과 설탕 중 전분은 물에 안 녹으므로 전분과 설탕 중에서 전분은 물에 안 녹으므로 무슨 얘기가 있냐 또 설탕이 잎에서 만든 전분과 설탕 중에서 전분은 물에 안 녹으므로 설탕이 체관 플로엠을 타고 식물의 다른 조직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슈가케인,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 사탕무 이런 것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수크로즈를 더 많이 저장하는 그런 작물이죠. 그죠? 자, 광합성의 조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생화학 반응들은 다 조절이 되어야 되죠. 그죠? 예전에 우리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과 포도당 신합성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그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모든 효소들이 다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포도당을 만드는 효소,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쓸데없는 낭비만 일어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광합성도 주변의 조건에 맞춰서 내가 지금 영양분이 충분한가, 내가 지금 빛이 충분하게 있는가 그런 것들을 슬슬 모니터한 후에 주변의 조건에 맞게 반응을 진행하도록 광합성 반응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광합성의 조절. 그래서 광합성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 빛, 온도, 세포 내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실제로 이 중 빛이 제일 중요하다. 왜? 광합성. 광이잖아요. 광. 그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빛이 어떻게 광합성을 조절하는지 알아보죠. 그죠? 자, 첫 번째, 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조절되는 메커니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스트로마의 pH가
빛에 의해 증가한다. 스트로마 뭔지 아시죠? 스트로마 여기 텅 빈 요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하죠. 자, 햇빛이 없는 밤에는 스트로마의 pH가 7.2, 햇빛이 있으면 8.0 정도로 올라간다. pH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자,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Light Dependent Reaction에서 빛에 의해 수소이온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루멘 안으로 이동하면서 스트로마의 pH가 높아진다. 자, 수소이온 농도가 기울기가 생기죠. 그렇죠? 틸라코이드 루멘 안쪽으로 수소이온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틸라코이드 요 안쪽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즉 pH가 낮고, 요 스트로마는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 즉 pH가 높다. 그런데 루비스코의 적정 pH는 8.0이야. 루비스코가 여기 스트로마에서 Light Independent Reaction, 광 비의존적 반응, 켈빈 벤슨 바삼 사이클의 첫 번째 스텝인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에 CO2를 붙이는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루비스코죠.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슬래시 옥시저네이즈. 얘의 최적 pH는 8.0이기 때문에 스트로마의 pH가 빛에 의해서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에 의해서 pH가 증가하게 되면은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 뿐 아니라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을 담당하는 키가 되는 효소인 루비스코의 활성이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에 의해서 생긴 스트로마의 pH 변화, 즉 수소이온 농도의 감소에 의해서 pH 증가에 의해서 얘가 활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루비스코의 적정 pH는 8.0이다. 약간 높은 pH, 약 알칼리성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이요. 자, 이해를 하자면은 스트로마의 pH가 라이트 디펜던트, 빛에 의해 증가한다면 약간 빛에 의해서 어떻게 pH가 증가하지? 빛에 의한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에 의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스트로마의 매그네슘 농도가 빛에 의해 증가한다. 스트로마의 매그네슘 농도가 빛에 의해 증가한다. 그러면 스트로마의 여러 엔자임들은 매그네슘 농도가 증가하면 활성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틸라코이드 루멘 내부로 프로톤이 들어오면서 틸라코이드 루멘 내부인 매그네슘 이온이 스트로마로 배출된다. 자, 엔타이폴트죠. 엔타이폴트죠. 매그네슘 이온이 틸라코이드 루멘 내부에 있다가 스트로마로 배출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엔자임들이죠. 세도헵출로스 1,7-비스포스파테이즈. 자, 탄소 7개짜리를 갖다가 세도헵출로즈 1,7-비스포스파테이즈. 여기 탄소 7개짜리 세도헵출로즈의 포스페이트를 갖다가 1번 탄소에서 떼어내는 그러한 엔자임이죠. 그리고 여기 포스포리빌로 카이네이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리뷸로스 5-포스페이트에서 얘는 인산이 5번 탄소에 밖에 없으니까 1번 탄소에도 인산을 붙여서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어내는 요 두 개의 엔자임, 그죠? 포스파테이즈와 여기는 카이네이즈, 그죠? 포스파테이즈와 카이네이즈예요. 얘네들 다른 엔자임은 여기 포스파테이즈와 카이네이즈 없죠? 알돌레이즈, 아이소머레이즈, 트랜스로케이즈 이런 것들만 있는데 여기 포스페이트 떼어주는 포스파테이즈 그리고 카이네이즈, 얘들은 누구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 매그네슘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 매그네슘. 그죠? 세도헵출로스 1,7-비스포스파테이즈와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는 높은 매그네슘 농도와 높은 pH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자, 루비스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높은 pH뿐 아니라 매그네슘 농도 좋아해서 활성화된다. 매그네슘 농도와 높은 pH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엔자임, 그렇죠? 얘네들 3개. 세도헵출로스 1,7-비스포스파테이즈,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 그리고 루비스코. 그리고 세 번째, 페레독신에 의한 조절. 페레독신 기억나니? 광계 1, 포러 시스템 1에서 전자를 받아서 NADP에게 주어서, 그죠? 전자를 주어서 NADPH를 만들던 그런 단백질이죠, 그죠? 이름 그대로 FES 프로테인 철황 단백질이고 이름 그대로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한다.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한다. 자, 포토 시스템 1에서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페레독신을 환원시켜요. 여기는 oxidized 페레독신 구멍이 뚫려 있죠. 전자 구멍. 얘가 전자를 받고 reduced 페레독신을 바뀌게 돼요. 그러면 또 얘가 다시 뺑뺑 돌려면 또 다시 산화되어야 되죠. 또 전자를 뺏긴다. 전자를 뺏겨서 누구에게? 전자를 누구에게 줘요? 이번에는 thioredoxin. 자, 이름만 보면 대충 어떤 놈인지 알죠? thioredoxin. theo 하면은 우리 황이 있을 것 같죠? 황. SH가 thiol이라고 하죠. thiol. 그러니까 thiol 그룹을 가진 단백질인데 뒤에 IN으로 끝나면 되게 단백질이에요. 프로틴이 IN으로 끝나니까 reduction.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 근데 thiol 그룹을 가지고 있다. SH를 가지고 있다. 자, 환원된 thioredoxin. 나는 산화된 thioredoxin. 여기 SS가 다이설파이드 번드를 가지고 있으면 산화된 거죠. 거기다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끼워 넣으면 각각이 SH로 환원되죠. 이거 환원되고 다시 또 얘는 또 다시 산화되면은 이번엔 누구를 환원시킬까? 얘가 산화되면서 oxidized enzyme, 산화된 효소, 마치 수갑을 차듯 이 다이설파이드 브릿지 때문에 엔자임이 꽁꽁 묶여 있다가 쭉 떨어지면서 reduced enzyme, 환원된 효소 활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페레독신에 의해서 전자를 받으면서 산화 환원에 의해서 엔자임들이 조절을 받는다. 환원된 thioredoxin은 광합성 관련 효소들을 환원시킨다. 환원된 효소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 활성화되기도 하고 불활성화되기도 하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론. 손이 색깔이 안 칠해져. 까만 장갑을 낀 것처럼 보이네요. 우리는 thioredoxin에 의해 환원되면은 활성화되는 광비의존적 반응에 dark reaction, light independent reaction, 암 반응의 효소들이다. 아까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누구죠?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와 세드헵슐로스 1,7-비스포스페이트. 똑같은 엔자임들이 외우기 쉽죠, 그죠? 여기서 조절받는 것들은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에서 조절받는 것들은 누구죠? 여기 요놈하고 여기 요놈, 그리고 맨 처음에 CO2를 고정하던 루비스코, 이렇게 세 개가 조절을 받는다. 환원되면 활성화되고 pH가 올라가면 활성화되고 magne슘 농도가 높으면 활성화된다. 너무 쉬워요, 너무. 그죠? 자, 광호흡. 약간 헷갈린 거 나왔죠? photorespiration. 광호흡이 뭐지? 빛을 받으면 호흡을 하는 거니? 우리 교수님도 빛 받으면서 호흡하시는데,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 루비스코,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슬래시 옥시데네이즈가 이름이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 RUBP라고 하죠. 근데 카르복실레이즈는 뭐예요? 카르복실레이즈. 카르복실 그룹을 붙여주는 거죠. CO2를 붙여주니까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을 붙여주는 게 되겠죠. 근데 카르복실레이즈, 카르복실 그룹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CO2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산소도 붙여준다. 듀얼 활성을 가진, 두 가지 활성을 가진 희한한 놈이죠. 그죠? CO2를 넣어주지 않고 O2를 대신 넣어주는 멍청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광호흡이라 부른다. 멍청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식물세포가 얘기를 하니까 루비스코가 굉장히 싫어하죠. 여보세요, 나 때문에 광합성 할 수 있다고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그죠? 그래서 광호흡은 자,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에 원래 CO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CO2를 고정해야 되는데 CO2를 고정하지 않고 산소를 집어넣는다. 루비스코의 액티브 사이트가 CO2와 O2를 모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광호흡이라는 일종의 부작용이 일어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CO2 농도가 높으면은 광호흡은 억제되고 O2 농도가 높으면은 광호흡이 촉진된다. 그죠? O2 농도가 높으면 그러겠죠? 자,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져요. 하나는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원래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두 개가 안 만들어지고 O2가 들어가게 되면은 포스포글리콜레이트, 이상한 놈이죠? 탄소 두 개짜리가 우리 아스틸 코이에 들어가는 아스틸 그룹 빼고는 별로 중요한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놈이죠. 그죠? 이상한 놈이요. 나는 켈빈 벤슨 바썸 회로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고 낭비된다. 얘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생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물세포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죠.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